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중년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험해 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는 이탈리아 공부를 약 한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우기를 지나간 5월 3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그때까지를 제가 이탈리아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기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물론 안 됐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이탈리아에 가서 곧잘 이탈리아를 한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 외국어를 이 중년 나이에 배우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이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이 공부가 너무 재밌다. 얼른 공부해야지 오늘도 뭐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탈리아어를 할 때는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고요. 또한 그 스스로 여러 방법을 갖다가 자기가 찾아서 하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약간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이 공부하는 방법은 특히 언어도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방법은 각 개인마다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 저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그 한때 유행하던 영어 배우는 방법에 어느 중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막 중국에서는 그 큰 군중들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막 크게 영어를 막 회화를 외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아마도 창시자는 아마도 예전에 소심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더니 자기는 이제 영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서도 이거는 제 방법이죠. 설마니 저렇게 하면은 정말 돼? 정말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겠죠? 각자가 터득하실 일이죠. 자, 세 번째. 이거는 그 이탈리아에 조금 국한된 얘기인데요. 이탈리아는 영어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그 언어 그 계통에 보면은 이탈리아어는 그 라틴어에서 제일 먼저 파생된 이렇게 가까운 언어고요. 그것이 변형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온 언어가 영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탈리아는 그 기초적인 문법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무작정 회화만 해서 되는 어떤 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무작정 문법책을 버리고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면 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회화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어는 해당될지 몰라도요. 이탈리아어나 아니면은 다른 유럽 언어는 우선 기본적인 문법은 꼭 하셔야 그 다음에 언어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그 모든 언어 배우는데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때 네 가지 그 분야가 있거든요. 뭐냐? 여러분도 아시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중년에 있어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우리가 쉽게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어디 가서 뭐 학원 다니고 아니면 개인 그 레슨 받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에 비춰볼 때는 그 뜻이 있으면은 꼭 길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가령 읽기는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려면 이제 문법책을 두툼하고 좋은 걸 하나 서점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법을 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꾸 읽으면은 그 문법에 나온 예문들은 상당히 그 엄선되고 그 다음에 FM대로 아주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읽으면은 그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한 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 예문들을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FM 되는 골격이 되는 문장을 갖다가 그 꼭 그 통으로 외우지는 못해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짧은 문장을 좀 지어보고 그러다가 중문, 그러다 장문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지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장문을 지어서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보내서 의뢰해서 고쳐주고 다시 받거나 이러면은 물론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는요, 정말로 요새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이 미국에 갈 때 그 영어 회화를 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서점에 가서 그 여러분도 아시죠? 조땡유 선생님 거 아니면은 이렇게 선생님 이런 그 유명한 그 영어 회화집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CD를 갖고 자꾸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는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에 갔더니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회화집에서 나온 CD는요, 상당히 그 천천히, 그 다음에 스탠다드 된 영어로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잘 들릴지 몰라도 미국에 딱 떨어지면은 거기는 뭐 흑인들의 굴리는 소리, 인도 억양,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빠르게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가령 제가 이탈리아어를 공부할 때는요, 거기에는 각 개인, 그러니까 뭐, 그 빠르게 말하는 사람, 느리게 말하는 사람,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을 골고루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돼도 거의 그거와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말하기는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그 해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도 쉽게 그분들하고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틀린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중년에도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요, 어느 하나만 갖고는 그 언어가 될 수 없고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쓰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하기가 될 수 있고요. 이 말하는 거를 자기가 하다 보면은 듣기가 자꾸 늘어나고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자기가 끈기 있게, 왜 그러냐면 언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끈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끈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목표로 세우면은 재미있어서 자꾸 그 끈기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끈기 있게 하되 사람마다 이제 그때마다 그날 컨디션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문법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유튜브를 듣고 듣기를 하면 됩니다. 듣기를 하다 보니까 저거를 한번 듣는 대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지루해지면은 한번 내가 책을 한번 큰 소리에 읽어볼까?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때그때 기분에마다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은
우리 중년의 나이에도 외국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 또 뵐 때까지 안녕.